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부산 녹색연합의 김승홍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여러 현안에 빌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죠. 핵발전소 문제인데요.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경주의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계속 운전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이번 달 중에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2029년까지 원전을 새로 2기 짓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도 곧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서울 일부러 비싼 KTX 돈 들여가지고 오셔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가 자세하지 않던데 기자회견 요지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여지라고 할 만한 게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고리 1호기 제가 앞에 열거한 것들 다. 네. 네네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리 1호기 핵발전소에 대한 신뢰도도 이제는 없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나 수용성에 대한 회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산자부나 정부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재촉을 하러 오늘 기자회견에 왔습니다. 네. 물론 서울 요즘은 다 2시간 이내 반나절 생활권, KTX, 각종 통신의 발달 이렇다고들 하는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원자력 발전소 특히 수명 다한 것들 재연장 문제라거나 어느 정도입니까? 왜 그쪽 분들은 그렇게 특히 불안해 하십니까? 네, 과거의 경험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7개월, 8개월 사이에 사고나 고장 건수만 해도 서너 번이 넘고요. 네. 제일 최근에는 고리 2호기에서 불도 나고, 그냥 있는 공장도 아닌데 원전에서 불이 나는 게 예산일처럼 일어난다는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기 있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 비리 사건들요. 그런 것들도 이미 다 밝혀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죠. 고리 1호기는 게다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발전소고. 한 번 연장을 했었죠. 몇 년 전에. 네, 3년 그렇습니다. 전에. 네. 2007년입니다. 네네, 2007. 제법 됐군요. 제가 정부 측을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정부가 발표한, 이 비교적 객관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간사님 골탕 먹이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한국 원전 운영 능력이나 실태가 고장률이 제일 적고 계속 가동률도 제일 높고 그래서 원전 보유 운영 중인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있다. 이런 것은 IAEA도 인정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부산 분들이 최근 7, 8개월 사이에 그렇게 걱정이 커지실 만큼 최근 7, 8개월 동안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고도 적고. 그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제가 7, 8개월 얘기를 먼저 드린 거는 사고가 많은데도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많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즘이라는 게 7, 8개월입니까? 예.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 늘어났던 얘기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끼리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고율이나 이런 게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 340만 인구가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원전들이 4개 지역에 나눠서 분포해 있고, 거기 또 원전 개수들이 8개, 10개 가까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금으로서는 원전에서 사고가 아예 나지 않아도, 언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상대적인 비교만으로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뭐 가동률도 높고 사고도 덜 나고 뭐 그렇다. 사실 상위 5개 원전 가동 나라들이 뭐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인데요. 아직 사고가 안 난 나라가, 큰 사고가 없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우리긴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다음 차례는 프랑스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닐까. 예, 분명히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유, 듣기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말씀은, 자. 근데 선생님은 우리 간사님은 핵발전소라는 용어를 쓰시네요. 대개는 원자력 발전, 우원전 이러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가 좀 더 친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핵, 그러면 사실 좀, 공포, 그 다음에 뭐, 핵전쟁, 핵무기 이런 거 연결되니까.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최근 7, 8개월 사이에 사고가 좀 늘고 있는 게 여러모로 불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원전에서 여러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명사고도 있었어요.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서 뭐 이렇게 방사능이 누출돼서 거기에 피폭된 사건도 그게 뭐 이렇게 부지 바깥으로 확 퍼지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런 경우도 몇 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냉각수 배출구에서 이제 작업하시던 작업자분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살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지식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 그랬어요? 인명피해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네. 부산 현지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영광 쪽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영광에서? 예. 고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말고도 인명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네. 핵발전소 지금 우리 김간사님의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핵발전소 해체 시설을 부산에 두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참고로 핵발전소 해체 시설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폐로 이후에 그것을 해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폐로가 결정이 되면 이 발전소를 이제 어떻게 놔둘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시설 자체를 재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실종이라 하면 다시 원전을 돌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돔 형태의 건물 안에 뭐, 다른 형태의 산업시설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면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폐쇄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 투자나 이런 게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폐쇄 시설이라 하면, 그거를 이제 연구, 뭐 실용화, 뭐 이런 단계에 있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연구시설을 지금 현재는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게 이제 상황이 좀 지나온다면, 네. 실질적으로 폐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되겠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을 만약 폐쇄한다면, 그러니까 폐로 한다면, 로라고 하죠, 로. 네네. 직접, 핵 연료병을 태우는 로. 그 네. 상태, 경납시설 그대로, 덮어버리고 해서 그대로 두는 거지, 그걸 재활용할 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반감기만 해도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원자로를 재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거죠. 네. 예, 그렇죠. 이제 거긴 이제 폐로가 결정된다면 핵폐기물로서 처리가 되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준하는 그런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그렇죠. 처리 자체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재활용이라는 건 건물 형태 자체를 독일에서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거를 풍력 발전 플랜트로 만든다든가.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던 컨테이너, 경납시설 네. 이외의 사이트나 건물들을 다른 발전 관련으로. 네. 그게 방사선이 완전히 차폐된다는 보장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붕이 날아가서, 북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는 완전히 그냥 용융 상태로 이렇게 로가 공기 중에 노출됐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일부 관광 코스로 개방되고 있다 이런 외신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자, 그나저나 지금 수명이 다 되어 오거나 추가 원전 건설 방침도 나왔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수명 연장이 돌아오는 것, 또 재연장 시청하는 것 다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우선 노원정 수명 연장은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막아야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또한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그 비중이나 뭐 앞으로의 발전 형태 같은 게 이제 이 안목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그 노원전 수명 연장 저지와 신규 원전 건설 저지를 그 에너지 전환 그 체계 안에서 저희들도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부산 녹색연합 대표적인 시민단체일 텐데 여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된 행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무기이자 존립 기반이고 근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활동을 어떻게 묶어내고 어떻게 유도하고 좀 더 관심을 끌어올리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만 좀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핵 문제라는 게 에너지 문제다 보니까 앞뒤 떠나서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핵발전소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쓸 거냐. 네. 네, 그런 질문을 이제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발전 비중의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같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핵시설이라기보다는 안전하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다들 갖고 계신 거지. 네. 어떤 이제 탈핵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게 사실이에요. 완전 핵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전만 확보해달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에너지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홍보나 알리는 거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데 대한, 계획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 비중의 30% 이상을 핵에다 의존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핵발전소 문을 닫는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럼 물론 버틸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걸 천천히 전환해 나가면서, 기존 투자되어 있던 핵에너지에 투자되어 있던 설비, 예, 비율이, 예. 간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사정이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은 있었습니다만, 김승홍 간사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탈핵, 반핵 그 자체보다는 일단 안전을 확보해달라. 그다음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 수명 재연장 이런 것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정부도 입장을 바꿔달라. 이런 거 답답하니까 국회 앞에까지 와서 일부러 상경 시위라고 할 수는 없고 오죽 답답했으면 일부러 국회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